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와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시티의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케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는 자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포지션은 최전방 공격수와 오른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살펴보면 아구에로가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아구에로와 제수스 중에서 어떤 선수가 선발로 출장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는 필포든과 마레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선발을 놓고 경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칸셀로나 워커가 나올 텐데, 워커가 선발로 나온다면 칸셀로가 진첸코 대신 왼쪽 풀백으로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르트문트는 전체적으로 부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첼과 자가두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 더 이상 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초와 무커코, 슈메처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게레이루와 로이스, 모레이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도르트문트의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먼저 게레이루가 나오지 못한다면 슐츠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할 수 있고, 로이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브란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이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때는 메니에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메니에가 최근 좋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메잔이 오른쪽 풀백에서 뛰고 중앙에 브란트나 델라이니 혹은 다우드가 경기에 나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도르트문트가 맨시티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도르트문트가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역습을 진행하느냐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전방에 위치한 홀란드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요. 먼저 홀란드는 수비 라인을 형성할 때 수비에 가담하기보다 전방에 머무르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역습을 전개할 때 아자르나 로이스처럼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순간 홀란드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홀란드의 움직임에 맞춰서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타이밍과 스피드,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결정력까지 홀란드는 역습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떤 선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란드를 활용한 도르트문트의 역습은 이번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데요. 이처럼 홀란드를 활용한 도르트문트의 역습이 위협적인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홀란드에게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맨시티는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뛰어나가는 홀란드에게 패스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전방에서부터 도르트문트의 역습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특히 맨시티는 공격을 전개할 때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원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데, 여기서 도르트문트가 아자르나 로이스를 활용해서 역습을 전개하면 맨시티는 중앙에서 도르트문트를 강하게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홀란드에게 가는 볼을 미리 차단하면서 홀란드의 움직임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맨시티가 수비할 때 지켜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맨시티는 공격을 시작할 때 진첸코처럼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도르트문트가 역습을 시작하면 맨시티의 풀백이 중앙에서 도르트문트의 볼을 끊어내는 것이 맨시티에게 주목해볼 만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게레이르를 중심으로 하는 왼쪽 측면 공격도 도르트문트의 공격 상황에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도르트문트는 포백을 사용할 때 게레이르와 모레이가 좌우 측면에 나오면 게레이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모레이는 상대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기보다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요. 따라서 왼쪽에는 게레이르가 올라가면서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져가지만, 오른쪽에서는 모레이가 적극적으로 올라오기보다 측면 공격수가 넓게 움직여서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면 게레이루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움직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모레이는 게레이루보다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또한 중앙으로 움직이기보다 측면에 머무르는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게레이루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장면도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레이루는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한 선수라서 자연스럽게 중앙에 있던 아자르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게레이루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데요. 게레이루는 왼쪽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들어와서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기도 하고, 공간이 발생했을 때는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자르와 게레이루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두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도르트문트는 왼쪽에서 좋은 찬스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게레이루가 볼을 잡았을 때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한편 도르트문트는 오른쪽에서 모레이 대신 메니에가 선발로 나올 때 메니에의 공격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니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3백을 사용했을 때 도르트문트는 엠레잔을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하고 메니에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엠레잔이 메니에의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자연스럽게 포백을 만들기도 합니다. 메니에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메니에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인데요. 따라서 메니에가 나오는 경기를 보면 메니에가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 공격수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니에가 선발로 나왔을 때 문제는 이번 시즌 메니에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니에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메니에가 있는 도르트문트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공략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는 맨시티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스털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최근 메니에가 순발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스털링과 메니에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메니에가 스털링의 민첩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르트문트의 오른쪽 측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메니에를 공략할 때는 진첸코나 균도안의 심트 플레이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진첸코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 맨시티는 공격 상황에서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는 좌우 풀백들이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직접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진첸코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진첸코의 순간적인 움직임이 메니에의 불안한 수비력을 공략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균도안은 이번 시즌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했을 때 스털링이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스털링을 따라서 측면으로 움직일 때 균도안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도안은 이번 시즌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수들이 수비를 흔들어 놓았을 때 균도안이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이번 시즌 맨시티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수비에 공간이 발생할 때 균도안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균도안은 이번 시즌 맨시티의 공격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만약 도르트문트가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균도안의 침투 플레이가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선수는 칸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셀로 또한 진첸코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은데, 이때 칸셀로는 볼을 다루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시티가 볼을 점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필포든이나 마레즈가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냈을 때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에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는 칸셀로가 데브라이너의 위치로 움직이고 볼을 받았을 때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칸셀로는 정확한 크로스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칸셀로의 발끝에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데브라이너가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칸셀로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칸셀로의 움직임도 맨시티의 주요한 공격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맨시티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전술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맨시티는 공격적으로, 도르트문트는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다가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 예상되지만, 홀란드를 앞세운 도르트문트가 날카로운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훌륭한 공격력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발휘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